1989년 8월 4일 2시 안면도 폭동사건 일명 흡혈사건 조사실 이름 지석영입니다. 나이는 18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너도 다른 친구들 물어뜯었나? 아니요, 전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물어뜯는 건 봤나?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무슨 환각제 같은 걸 먹어서 그렇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그런 거는 우리가 조사할 거니까 묻는 말에만 답하면 된다. 언제부터 아이들이 눈이 붉어지면서 다른 아이들을 물었지? 두 번째 날 밤이었을 거예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이 들렸으니 그때부터일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 일도 없었나? 네, 다들 얌전히 시키는 대로 정치에 관한 주제로 토론을 벌이기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몇몇 아이와 진행 요원들이 다른 아이들을 물었다는 거지? 네, 다들 우왕좌왕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서로 물고 물리고 저도 무서워서 도망 다니고 있었는데 국회의장의 아드님과 따님이신 노충걸 학생과 노희선 학생이 지도를 잘해서 잘 마무리되었고 충청도의 싸움캡 아니 모범 학생인 박효능 학생이 잘 이끌었고 또 그만 말해. 이 폭동에 대해서는 묻는 것만 답해라. 믿을 수 없는 뉴스. 1989년 7월 28일 금요일 8시. 이유야 어쨌든 오토바이를 훔친 건 정확감이었다. 그래도 그렇지 아들을 이런 이상한 캠프에 보내다니 하고 서경은 투덜거렸다. 서경이 이번에 참가해야 하는 캠프의 이름은 이렇다. 올바른 정치관 확립을 위한 청소년 정치 캠프. 도대체 정치 캠프란 게 뭐야? 서경은 원래 정학당하리라 예상했다. 만약 그 오토바이 가게 주인이 신고해서 경찰서까지 갔다면 정학이 아니라 퇴학이라도 할 말이 없었다. 가게 주인이 학교에 먼저 연락했고 아버지가 학교로 바로 달려온 덕분에 중간에 어떻게든 합의를 봤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캠프에 참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내가 내 나이 때는 말이야 교복을 입고 총칼에 맞서 싸웠어라고 술만 마시면 말하는 아버지가 실제로 총칼에 맞서 싸웠는지는 알 수 없었고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서경을 이 캠프에 보낼 이유는 아니다. 말이 좋아서 정치 캠프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킬 만한 녀석들을 보내는 이전 대통령이 만들어서 한창 재미를 본 삼천교육대의 후신이라는 소문이 나도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서경은 아버지가 자신을 이곳에 보낸 이유가 조금은 짐작됐다. 죽어라 고생하고 정신 차리고 오라는 뜻인가? 2박 3일이라도 싫었다. 문제아로 찍히긴 했지만 성적은 고만고만했고 이번 방학만 잘 보내면 서울권에 있는 대학도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곳에 보내지다니 왠지 모를 불안감이 일었다. 고등학생을 위한 국가적 행사라는 공익광고도 받고 캠프에 참가한 우수 학생에게는 국회의장이 상장도 수여한다고 했지만 그 상장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없었다. 1000명이나 되는 참가자 수도 문제였다. 아무도 관심 없는 행사에 1000명이나 모집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었다.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고등학생이 정치 캠프에 갈 일은 없다. 그래서 자율 모집이라고 하면서 강제 모집했다. 서경은 그나마 같이 갈 친구가 한 명 있다는 소식에 조금 안심했다. 그러나 학교에서 미친놈이라고 불리는 상훈이가 유일한 일행이라는 소식은 다시 좌절로 서경을 이끌었다. 커다란 애벌레를 애완동물이라며 학교에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적도 있다. 결정적으로 상훈이가 미친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문제의 독극물 사건 때문이다. 학교에서 주먹 좀 쓴다는 용태 패거리가 상훈을 불러내 한참 동안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다음날 용태네 반 아이들 대부분이 병원 신세를 졌다. 급성 식중독이라는 것이 의사의 설명이었지만 상훈이 그 반 아이들이 마시는 식수 주전자에 뭔가를 넣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큰 사건이 일어나면 쉬쉬하는 학교의 특성에 맞게 이 사건 역시 조용히 넘어갔지만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상훈이에게 미친놈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번 여름방학은 이렇게 운 없이 흘러가나 보다. 3일 정도에 어떻게 참다 보면 흘러가겠지 하고 서경은 스스로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갈아입을 옷과 혹시 몰라서 챙긴 간식거리, 더욱 혹시 몰라서 챙긴 참고서가 들어있는 배낭을 메고 캠프 중간 집결지인 서울역 광장에 들어서자 서경처럼 표정이 우울한 아이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었다. 아직 8시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름의 습한 날씨는 이미 사람을 지치게 했다.
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도 단단히 한몫했다. 서경은 배낭을 메고 끼리끼리 모여 제잘거리는 여고생들을 본 다음부터 뭔가 깨달음을 얻은 듯 기분이 좋아졌다. 세상은 남자만 사는 곳이 아니구나. 비율상 남자가 더 많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캠프에서 모르는 여자들과 밤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설레기까지 했다. 지금처럼 남중과 남고를 다니며 한 번도 여자란 생물과 친구 혹은 그저 아는 사이조차 되어본 적이 없는 서경에겐 이번이 절호의 기회였다. 갑자기 이런 기회를 마련해준 아버지가 고마웠다. 한껏 표정에 밝아오던 서경은 누군가 뒤에서 말을 붙이는 순간 다시 기분이 내려앉는 걸 느꼈다. 상훈이다. 안녕, 너도 가는구나. 그래도 너라서 다행이다. 이상한 놈들하고 같이 가면 재미없을 것 같았는데. 서경은 딱 그 반대의 말을 해주고 싶었다. 하필이면 너냐? 다른 놈하고 가면 그나마 재미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 그렇게 말하지는 못했다. 그래도 유일하게 아는 녀석인데 미리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었다. 그래 다행이다. 캠프 가서도 친하게 잘 지내자. 말하고 나서 서경 자신도 놀랐다. 이렇게 능글맞게 이야기하다니. 참 여러 가지 능력을 개발해주는 캠프다. 진행요원에게 명부를 확인해주고 나서 줄을 섰다. 의뢰 시작하는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이 이어졌다. 그리고 한 아저씨가 나와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해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만 신경 쓰였다. 아저씨가 단상에서 내려가자 열렬한 박수가 쏟아졌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의 아저씨였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교회 주보처럼 생긴 템플릿을 보니 식순에 서울시장 연설이라고 쓰여 있다. 캠프가 열리는 장소인 안면도까지는 버스로 이동한다고 했다. 배정받은 버스에 타고 멍하니 버스 창문 밖을 바라보던 서경은 옆 버스가 여학생 버스라는 것을 이제야 눈치챘다. 의도와는 상관없이 옆 버스에 앉아있던 한 여학생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형국이 돼버렸다. 불현듯 자신의 상황을 깨달은 서경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왠지 무안했다. 그래도 다시 힐끔 여학생을 쳐다보았다. 단발머리보다 약간 더 짧은 머리는 단정하면서 꼿꼿한 인상을 주었다. 콧날도 오똑한 편이고 눈썹은 검고 강해 보였다. 여학생이 얼굴을 돌렸다.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 서경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여학생은 아무 반응 없이 앞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는 사이냐? 어느 사이에 상훈이 옆자리를 자꾸 물었다. 아니, 그러면 마음에 드는 사이? 한번 꼬셔볼까 하는 사이? 그런 거 아니야. 상훈과는 아직 농담을 주고받거나 마음을 열어 보일 만큼 가깝지 않았다. 아니, 가까워지고 싶지 않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나한테 잘만 보인다면 단번에 넘어오게 만들 수 있는데. 상훈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대꾸할 필요 없는 말 같아 서경은 안면도까지 도착하는 동안 잠을 청하기로 했다. 서경은 꿈을 꿨다. 악몽이었다. 잘 생각나지 않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매달리는 꿈이었다. 약하게 소리도 지른 것 같다. 조금만 더 가면 안면도라는 진행요원의 목소리가 들렸다.